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그 여성 불감증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해드릴 텐데, 지금까지 한 거를 지난 두세 시간 동안 한 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복합 도플러 검사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에서 음경 동맥의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느냐, 혈류의 속도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 발기부전의 모든 원인은 당신 머릿속에 있다는 심리학적인 원인론은 1980년도 이 복합 도플러 검사가 나오면서 붕괴가 됐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조루의 섹션에서는 이게 2008년도인가 그 MBC 2580에 나왔던 조루의 신경절단 수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루에 이런 수술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일본 친구도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뚜벅뚜벅 물 해변가를 걷듯이 천천히 걸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성의 성반응에 대해서 마스텐 존슨이 이제 1966년에 이제 휴먼 섹슈얼 리스폰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멀티플 오르가즘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액을 통한 오르가즘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게 더 세다고 주장을 했는데, 2005년, 10년, 15년, 20년 경부터 나왔던 프로이드의 그 이런 그 제자들 슈테켈 등을 통해서 카렌 호나이 뭐 이런 사람들 질을 통한 오르가즘이 더 성숙하다라는 얘기를 쭉 해왔었죠. 그랬더니 마스텐 존슨이 이제 이걸 뒤집었다는 얘기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한 25년 동안 해보니까 프로이드 얘기 이쪽 얘기가 이제 맞다는 거죠. 그 G 스팟을 통한 오르가즘이 훨씬 더 강도가 세고 더 성숙한 오르가즘이에요. 그 다음에 루즈 바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소음순의 성적 흥분도를 의미한다는 얘기를 했었었고, 신부님들 그 목에 이제 넥타이 안 매는 거를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성욕이 없다는 거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불감증 측면에서는 헬렌 카플란 제 스승이었죠. 이게 뉴 섹스 세라피라는 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마스텐 존슨이 이제 1970년도에 인간의 성치료라는 책을 써서 2주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성기능 여러 가지를 뭐 발기부전, 조루, 여성 불감증, 질경련증을 어떻게 치료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1974년에 헬렌 카플란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원래 그 신경정신과 쪽에서 해온 거, 정신분석 쪽에서 해온 거를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자라는 얘기를 붙였어요. 정신분석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 정신분석가들이 하던 성치료를 좀 더 이제 행동치료, 카그니티브 세라피라고 이제 인지치료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틀어라 뭐 이런 얘기도 되고, 그래서 여성 불감증적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가 나온다고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음액이 있는데 음액의 그 이 크루스, 이 여기 이제 그 귀두 측면이 있고 여기 몸통이 있고 이 다리 크루스가 남성의 이제 음경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 대음순 안쪽에 숨겨져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질이 이렇게 있으면 측면도에서 보면 그 질 입구에서 한 2, 3cm 정도 여기가 이제 G 부위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음액 다음으로 클리토리스 다음으로 중요한 제2의 이제 성감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질을 아, 여기 입구에서 이 자궁경부 위쪽까지는 대개 한 아, 5에서 6cm, 자궁경부 뒤쪽까지는 한 7에서 8cm고, 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아, 뭐라 그럴까, 아, 음, H자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때는 거의 이제 다 있다가 확장이 되는데, 이게 남성 이제 성기가 삽입이 된다고 해도 이게 상당히 신축력이 좋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궁경부 여기는 보면은 여기서부터 질 여기 3분의 1점 이후까지는 통증 세포가 없어요. 인간에 있어서 통증 세포가 없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질 3분의 1 이후 안쪽하고 자궁경부까지 저기 뭐야, 그 임신했을 때 이제 그 임신 2, 3개월 안에 이 자궁경부를 그 핀셋으로 꽉 집어도 통증을 거의 못 느끼죠. 질환에도 거의 못 느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의 그 통증 세포가 없는 데가 여러분들 어딘 줄 아세요? 인간의 뇌죠. 인간의 뇌 안에. 그러니까는 그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인간의 뇌 그 자체가 무슨 뭐 염증이 있거나 뭐 어디 뭐 하다못해 뭐 기생충이 한 마리 박혀 있다 그래도 통증을 못 느껴요. 거기는 통증 세포가 없어요. 단지 그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죠. 그럼 머리 아픈 건 뭐냐? 인간의 머리뼈, 스컬프라고 하는 그 머리뼈 바깥에 이제 싸고 있는 얇은 그 근육 조직이 있어요. 그게 무지무지 예민한 거죠. 그게 이제 수축이 되면 긴장성 두통이 되는 거예요. 텐션 헤데이크라고 하는 거고, 그 머리 뼈를 싸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혈관이 이렇게 그 확장됐다가 축소가 되면 그 편두통이 되는 거죠. 마이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편두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긴장성 두통이 많죠. 그래서 텐션 헤데이크가 이 머리를 그 뼈를 싸고 있는 근육이 쭉 가면은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허리뼈 척추 밑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나 뭐 허리의 통증 대부분이 이제 근육이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기 환자가 무지 많은데, 제가 이것도 예전에 15년 전쯤에 이것도 제가 쓰는 약을 이제 특허로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 안 됩니다. 근데 하여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제 아스피린도 한 375ml라고, 보통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2g 이상을 먹죠. 그러니까 500ml짜리 아스피린 4알에서 8알을 먹는 게 이제 관절염 환자인데, 아스피린을 갖다가 하루에 4분의 3알 정도만 줘요. 그걸 왜 주냐면 그 통증에 대한 역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주는 건데, 그리고 항우울제도 그 통증에 대한 역치를 올려주죠. 항불안제 특별한 경우에는 그게 근육을 이완을 시켜줘요. 그래서 머리 아플 때나 긴장성 두통이나 이제 척추에 이제 허리가 아플 때 이제 주로 이제 쓰는 거고. 그래서 통증 세포가 없는 곳이 이제 질 안쪽과 자궁경부 있고, 그 다음에 뇌 안에 브레인, 머리뼈 안에 이제 있는 뇌는 통증 세포가 없다는 거죠. 여성 불감증의 원인으로는 그 남성의 포경처럼 여성의 음액이 포피에 덮여 있거나 뭐 이거를 이제
마스텐 존슨이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지금도 그 일부 산부인과 의사는 이거를 그 레이저로 뭐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뭐 2, 300만 원씩 받는 모양이던데 그걸 뭐 그렇게 꼭 분리를 그렇게 레이저로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슬슬 박림만 해줘도 돼요. 한두 번만 해주면은 되게 이제 그 마진이 얼마나 분명하게 나오느냐 가지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근육의 탄력을 얘기를 했고 PC 근육이라는 질근육의 탄력을 케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케글이라는 의사가 이제 그 강조를 했고 이거를 따로 제가 안 했나요? 사실은 그 동아일보에 글 쓸 때부터 방송에 나갈 때마다 제가 케글 원래는 그 케겔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지만 프로이트를 갖다가 프로이드라고 제가 발음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학이 이제 미국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이쪽이 그 수준이 높으니까 좀 딴 얘기를 하면 비아그라 그 임상 실험을 할 때 그 미국 쪽에서 한 비아그라 임상 실험하고 유럽 쪽에서 한 임상 실험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유럽 쪽 의사들은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회사의 입김이 많이 반영이 된다 그러나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써주는 경향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의학이라는 게 그 지금 뭐 주로 이제 사회주의 쪽 의사들은 월급도 굉장히 낮고 다들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다들 옮겨가려고 그러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케글 훈련은 지금 그 여성들 중에서는 지금 케겔 훈련을 모르는 여성이 거의 없을 텐데 제가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자기 소변 볼 때 멈추는 근육을 4초 힘주고 4초 힘 빼는 거 하루에 이제 이거를 40번, 50번에서 하루에 100번을 해요. 이걸 꼭 한 번에 뭐라 할 필요가 없고 한 두세 번에 나눠서 해도 돼요. 포지션은 원래 누워서 아랫배하고 허벅지에 힘을 빼고 양쪽 다리도 이제 개구리처럼 벌려가지고 가급적 안 닿게 해가지고 소변 볼 때 멈추는 근육만 힘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서너 달 이상 하라고 되어 있고 전통적인 질압력계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걸로 측정을 해보면 되게 20에서 25까지가 이제 애 남은 이렇게 처지고 30이 이제 일반 여성들 평균이죠. 그 다음에 힘을 주면 45bar 정도밖에 못 주는 거고 이거를 한두 달 안에 한 70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서너 달 안에 85까지 올리고 100에서 105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대개 이제 일본 명기들 수준이죠. 근데 이게 요가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는데 이게 학문조이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남성한테서는 제가 별로 권고를 하질 않아요. 좀 얘기가 다른 얘기고. 그렇게 뭐 자기 뭐 요가 강사도 하고 10년, 15년 했다는 여성들 이렇게 재보면 70 이상 넘어가는 여성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 와서 하면은 두세 달 안에 85 이상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보통 여성들이 30이라는 게 자기 손가락 두 개를 넣었을 때 그 지그시 누르는 정도예요. 45는 약간 누르는 정도고 20에서 25까지는 뭐 굉장히 헐렁하죠. 70이란 압력은 조금 꽤 누르는 정도고 85라는 압력은 이렇게 그 압력으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잡아보면은 환자들이 상당히 아프다 그래. 그런다고. 105 압력은 굉장히 아플 정도로 압력이 높아요. 이거를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 기계를 제가 그 컴퓨터화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한 2000년대 초반기에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특허가 안 되고 무슨 뭐 실형신한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여성 환자들 보면서 캣 훈련을 꽤 많이 시켰었는데 요즘은 여성 환자들을 좀 잘 안 보려 그러는 측면도 있고
이게 뭐 기록이 한 155 정도까지 올라가는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요 얘기를 한 1분만 하면, 이 질압력기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질압력기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고무로 쌓여 있고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힘줘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제 미국에 있을 때 구해왔는데 이게 빵꾸가 나버렸어요. 이게 고무가 이게 뜯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의료기 상사를 불러서 이거 똑같은 거 구해오라 그랬더니, 미국을 앞만 뒤져봐도 이제는 없대. 막 새로 만들어라, 질압력기. 그랬더니 며칠 있다 오더니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더니 하나 만들거나 100개 만들거나 똑같이 1억 이상을 달라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 뭐 하여간 뭐 틀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그 엉뚱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그 콘돔을 만드는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라 그러대요. 콘돔 생산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뭐 굉장하다 그러는데, 뭐 하여간. 그리고 여성 불감증의 원인의 이제 심리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성의 음액하고 이제 질압력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피시 근육이라는 거는 이건 사실은 이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심리적인 원인이나 이제 성에 대한 무지, 무지하고 심리적인 원인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죠. 음. 근데 이게 성에 대한 무지가 사실은 좀 더 많아요. 이게 여성 불감증 환자들의 좀 상당한 특징인데, 성에 대한 무지.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불안, 우울, 성적 억압, 여기 남편과의 무의식적인 hin교류라고 나오죠. 요즘 여성들은 이게 굉장히 꽤 심한 것 같더라고요. 학벌도 좋고, 뭐, 돈도 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남편하고 이제 무의식적인 힘겨루기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환자들이 많고, 너무 성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통제력을 잃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 강박적인 성격, 음. 특히 이제 모범성이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관악산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초자적인 억압, 슈퍼에거 서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여성 환자들이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수치심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들기는 하죠. 그 다음에 여성 불감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해요.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최초의 오르가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젊고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오르가즘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치료 성적이 좋다. 그러면 여자 환자들은 몇 살까지 오는지 아세요? 몇 달 전에 이제 뭐 꽤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로 봤는데, 나이를 실제로 물어보니까 73세라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요즘 할머니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처럼 잘 꾸며요. 왜 뭘 하시려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해요. 여성 불감증의 얘기를 하고, 왜 지금 하려 그러느냐. 남편이 이제 사별을 했고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뭐 61살이래요. 자기하고 나이가 이제 12살 차이 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근데 이제 그 성적인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성적 공황장애나 성기피증, 이거는 불감증 치료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죠. 시간이 좀, 요거는 꽤 걸리죠.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그 다음에 그 마스텐 존슨이 성적인 그 단계를 흥분기, 정체기, 오르가즘기, 해소기 이렇게 네 단계로 구별을 했잖아요. excitement stage, 정체기가 예전에는 이걸 플라토 스테이지를 개마고온기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성의학에 대한 그 우리나라 그 번역하는 거를 제가 그때 거의 다 바꿔놨는데, 제가 그냥 정책이라고 했고, 오르가즘이라고 있고, 표준말을 쓸 때는 오르가즘이라고 쓰죠.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인데, 해석이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눴었는데,
헬렌 카플라는 이걸 욕구를 집어넣었어요. 욕구를 집어넣었어요. 디자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보시면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발기부전조로 여성 불감증은 정신분석이들이 치료를 했어요. 이게 프로이드의 그 20세기 초반부터 그 제자들이 쭉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반들이 뭐 사실은 제일 뭐 공부를 많이 했던 파트의 그 분석이들이 제일 많이 이제 뭐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이가 치료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치료하긴 하는데, 그리고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제가 가 있을 때만 해도 환율이 750원 대였는데, 한 시간에 뭐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뭐 환율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또 그동안의 물가를 생각하면 한 시간에 30에서 50만 원을 받는데 45분 면담하는데, 이거를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을 하고, 그러면은 이걸 한 달이면 얼마예요? 40만 원 잡으면은 4, 46, 한 달이면은 4, 600, 650만 원 정도 들죠. 한 달에. 그러니까는 이게 무진장 비싼 치료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거의 그 옛날에는 정식 분석가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었어요. 1990, 5년, 6년 때까지. 물론 우리나라 출신으로는 한 두 분 정도가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분석을 한 몇 달 정도 받았던 김명희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서울의대를 나오시고 미국 가셔서 이제 의사 뭐 정신분석의까지 하셔가지고, 그분이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또 한 분은 뭐 스웨덴 쪽에 살고 계신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상당히 좀 건방지잖아요. 그 양반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분석이가 오면 다들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네 그리고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석이하고 정신 분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이쪽 분야에서는 뭐 나는 뭐 맹장수술 뭐 100회 이상 해봤는데 너는 100년을 갖다가 책만 읽은 사람이구나,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정신분석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여성 불감증을 치료하고 불안증을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건 치료 목적이라는 게 보다는, 굉장히 굉장히 자기가 발달을 해요. 분석하는 과정이라는 게 의사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카우치에 눕거나 마주 앉더라도. 여러분들 이걸 제가 한 1, 2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분석의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 인사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30분 동안 해보래, 자기 얘기를. 그럼 뭐 한 5분 하다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거 말고 자기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보래. 여러분,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30분 동안 누구한테 앞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한 세션만 지나가도, 50분만 지나가도 자기 비밀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분석가가 돼요.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자위는 언제 했고, 성적 경험은 어떻게 됐고, 뭐가 있는데 누구를 싫어했고, 이런 얘기를, 부부라도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라는 게 할 얘기가 있고 못 할 얘기가 있어요. 그걸 젊은 친구들이 흔히 착각을 하던데,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뭐 못할 얘기가 어디 있냐, 뭐 나는 예전에 누굴 사귀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근데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당신만을 사랑한다. 그거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굉장히 상처를 주는 얘기라고요. 할 얘기, 자기 고백할 게 있으면, 제가 그러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아니, 정신치료 제대로 하는 의사 몇 명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면 신부님을 찾아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랑 일주일에 그렇게 세 번, 네 번, 5번을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꿈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하루 종일 꿈 생각만 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그게 프리 어소시에이션이 돼요. 자유 연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 껍질만에 알았던 자기 얘기가 그게 베일링을 그 껍질을 벗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객관적이 되는 거고 저 앞에 의사라는 사람이 자꾸만 그거를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 의사가 저 정신분석가가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그래서 그걸 트랜스퍼런스라 그래요. 그걸 전이 과정이라 그러고 그 전이 과정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 트랜스퍼런스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밝히는 게 무진장 중요한 작업이 돼요. 2년, 3년 이상. 근데 어, 이게 왜 굉장히 대단한 하나의 그 방법이냐면 미국 영화 감독이나 뭐 쟁쟁한 감독이나 뭐 시나리오 작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뉴욕에서 정신 분석을 받았어요. 뭐 1년, 2년이라도. 근데 그 받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영화나 무슨 문학에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정신분석이 무슨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받고 치료 효과는 사실 별로예요. 여성 불감증만 해도 뭐 한 2년 분석을 일주일에 5회 받아도 한 50% 좋아지나. 하지만 행동 치료로 이 카플란식으로 치료를 하면은 되게 뭐 빠르면은 2, 3주 안에도 뭐 금방금방 좋아지고 제가 치료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2, 3개월만 지나도 멀티플 오르가즘까지 가능할 정도로 케글은 85까지 올라가고 그러죠. 그 다음에 헬렌 카플란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앞에 철조망이 있으면은 그거를 무조건 철저하게 분석을 해요. 하다못해 원자 구조까지 분해할 정도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데 카플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 정신분석가니까 그게 아니라 성치료에서는 철조망이 있으면 모포를 덮고 넘어가자는 거죠. 옛날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성 불감증인데 뭐 어린 시절에 이제 뭐 강간을 당했니 뭐 어쨌니 이런 굉장히 예전 리모트 코우즈를 갖다는 일단 덮어두자는 거죠. 그거는 괜히 끄집어내 가지고 상처를 더 주지 말고 그냥 덮고 가자는 거예요. 이미디어트 코우즈만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 문제만 그 워킹 스루를 하자 그러는데 그거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그 성적 억압과 불안이 심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이게 그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해줘야 돼요. 이 약 쓰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항불안제야 뭐 산부인과 의사들이 쓸 수도 있지만 잘 모르죠. 내과 의사들도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항우울제도 기본적으로 이게 SSRI 쪽으로 넘어가면 정신과 의사만이 2주 이상 쓸 수가 있어요. 2주에서 2달 이상을 쓸 수 있는 거는 정신과 의사만이 쓸 수 있고 대부분의 항우울제가 다 그 SSR 계통이 많은데 뭐 우울증 치료를 갖다가 일반 의사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내과 의사나 뭐 가정의학 의사나. 그 다음에 여기 써놨네. 서련욱이라는 사람이 행동요법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캑을 연습을 같이 하면서 필요하면 약물요법을 하면은 멀티플 오르가즘도 85% 이상 가능하더라. 제가 지금 병원 선전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환자 오는 거 별로 요새는 안 좋아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잘 안 보지만, 하여간 뭐,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캑을 연습이 있네요. 요거는 그 여성의 성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50년대 캐글이라는 의사가 이제 요실금 치료법으로 개발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문헌을 찾아보니까 1930년도에 오스트리아 쪽에서 의사 누가 그 주장을 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일부 일처제하에서 뭐 30년, 50년, 70년 이상을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라고 얘기하죠. 캑을. 요거는 지금 문헌상으로 공식적으로는 캐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 캐글이라는 게 그렇게 그 파워풀한 거예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여러분 안 믿겠죠? 이게 아, 남자 환자들 흔히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아, 도대체가 응?
집사람이 뭐 애를 뭐 낳고 나더니 뭐 질환이 뭐 운동장처럼 넓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조이는 맛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적인 얘기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근원적이에요. 오늘이 지금 오늘 지금 30분 지나면 2020년이 되는데, 경자년이 되는데, 오늘도 뭐 27살 먹은 남자친구 와가지고 무슨 뭐 음경 사이즈를 늘리는 기구를 하다가 뚝 소리가 나더니 음경이 뭐 부러졌는지 뭐 이상하게 됐는데, 비뇨기과에 갔더니 뭐 비뇨기과를 한 대여섯 군데를 한 달 동안 다녔더라고요. 다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본인은 발기력이 떨어지고 요도 쪽에 감각이 없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의사가 그걸 다 정상이라고 그러고 검사 하나도 안 하고 다 외양만 보고 검사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건 뭐 발기부전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되겠길래 주사 발기유발제를 놓고 봤더니 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동맥성 발기부전제가 인 것 같고 신경손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거의 뭐 두세 달 안에 거의 90% 이상 좋아진다 그랬더니 내 손을 붙잡고 울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이 성기능 장애라는 거는, 여성들은 뭐 20대 여성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여성들이 많고, 이제 뭐 성형외과, 피부과를 위주로 생각하죠. 쌍꺼풀, 코, 뭐 뚱뚱한 거. 남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케글 훈련이라는 게 이게 남자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자들 요실금 치료제, 유리나리 인컨티넌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거고, 헬렌 카플란이 다시 강조를 했죠. 이 여성의 성감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조루 행동요법 중에서 그 스탑 앤 스타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뭐 마스텐 존슨이 자기가 뭐 개발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알고 보면은 19세기 말에 다른 의사가 이미 쓰이고 있던 방법이에요. 그런 게 예전에 그 하베록 앨리스라는 프로이드보다 조금 먼저 있는 동시대 사람인데, 방대한 책을 써냈었죠. 그 책에 다 있는데, 제가 그 책도 가지고 있죠. 미국의 그 중고 스트랜드라는 책방은 대단한 책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소변을 보다가 4초 힘 줬다가 4초 힘 빼고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서너 개월씩. 그 다음에 시중에 보면 케글 연습기라고, 케글 엑서사이즈라고 종류가 무진장 많아요. 그거 거의 효과가 없어요. 하다못해 인터넷 해외 구매하는 것도 뭐 그거 그렇게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어, 제가 개발한 것처럼 바이오 피드백을 같이 이용해야 돼요. 화면을 보면서 자기 질에 힘을 줬을 때 떻게 웨이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걸 화면을 보면서 하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점점 교정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85 이상 넘어가는 거에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요. 단순히 힘만 줬다 힘만 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라. 어, 뭐, 그 다음에 이제 예쁜이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페리네오라피라 그래가지고, 이거 2000년 중반 정도 초반까지는 꽤 많이 했죠. 예전에 뭐 이거 꽤 되게 비싸게 받았어요. 지금도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거를 그 압구정동 고압에는 뭐 700, 800씩 받는 것 같던데, 이게 웃긴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여성 불감증의 치료 앞에 여기 있네. 제가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 질압력이 30이라고 그랬죠. 힘주은 45고 애남은 20에서 25, 15에서 25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 떨어진 압력을 요 45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근데 입구만 그렇게 놓으면 안은 완전히 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 혈압에도 수축기가 있고 이완기가 있는 것처럼 이완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자들 한두 달만 해도 70이 올라가는데, 어?
너다섯 달만 해도 85까지 올라가는데 이 압력이랑 이 압력은 이게 두 배 차이 나는 것 같지만 두 배가 아니에요. 인체의 모든 반응은 제가 로거렉스믹 스케일, 로그 스케일이라 그랬죠. 로그, 데시벨처럼 두 배가 아니라 이거는 뭐 10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굉장한 압력 차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 놓으면 105라는 압력은 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85라는 압력이 올 정도 돼야 그 다음에 G 스팟이 개발되더라고요. 멀티플 오르가즘이 가능해지고, 제 소련 이론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슬라이드가 있네요. 질압력이 20, 30, 45, 70, 85, 90, 105를 지금 설명을 했죠. 그래서 G스팟의 개발은 85 정도 이상이 돼야 쉽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게 돼야 멀티플 오르가즘이 되더라. 멀티플 오르가즘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오르가즘을 느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르가즘을 느낄 때 남자처럼 부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두 번째 오르가즘이 첫 번째 오르가즘보다 더 세요. 세 번째 오르가즘도 남자처럼 부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오는데 세 번째 오르가즘이 두 번째 오르가즘보다 또 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 이거 몇십 분 이상 가기도 해요. 여자들 성적 능력이란 건 참 대단해요. 이거를 아는 여성이랑 이거를 모르는 여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짐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성 불감증 환자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 자위를 하느냐, 마스터베이션을 하세요. 두 번째, 그때 오르가즘을 느껴요. 그 다음에 오르가즘을 느낄 때 질 주위의 근육이 6번, 7번 정도 수축하는 걸 아세요? 그 다음에 남편이나 남자친구랑 관계를 해서 50% 이상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멀티플 오르가즘이 가능해요? 이게 목표는 두세 달 안에 4번까지 되고, 그 다음에 멀티플 오르가즘이 되는 거는 제가 100% 장담을 못 하겠지만은, 너다섯 달 안에 한 60, 70% 이상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으로 다른 의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죠. 오늘은 그 여성 불감증에 대해서 그 치료, 그 다음에 객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건 옛날 병원 책 진열냉고를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이게 책이 제 방에 있는 거는 더 중요한 책은 제 방에 있는데, 이게 비레름 슈테켈의 그 책이죠. 프로이드 다음으로 이제 20년대에 활약했던 정신분석가 이론이고, 그 다음에 마스터 존슨의 책 두 권이랑 킨제이 책 두 권은 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게 하베로가 앨리스 책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 예전에 그 공주의 치료감호소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찾아왔더라고요. 그거, 화학적 거세라고 있었죠. 그때, 한 10년 됐나? 그때 한참 이슈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을 좀 달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니네들 그 공주 치료감호소가 그런 거, 의사도 뭐, 전공의까지 있는 의사가 많을 텐데 그런 책 한 권도 없냐 그랬더니 없대. 우연히 뭐 거기에 대한 책이 한 권 제가 집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줬더니 되게 좋아하던데.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뭐 6.25 사변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런 학문적 기반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 나라에서 삼성 휴대폰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20분이 있으면은 2020년이 되네요. 이게 이제 2월 4일 입춘이 지나야, 정식적인 이제 경자년이 시작은 하지만, 뭐, 기본둥갑에서는, 양력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고, 좋은 일만 가득할 수가 없지만, 말이라도,
다음 시간에는 지금 뭘 할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오늘은 의외로 지금 40분이나 녹음을 했네요. 들어준다고 고생하셨어요. 빠이.